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 도시 강릉에는 용왕에게 선택받아 신비한 능력을 지닌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령이었으며 그녀의 능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수령은 어렸을 적 폭풍 우속에서 길 잃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를 구한 것이 바로 바다의 신 용왕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령은 꿈속에서 용왕을 만났습니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용궁에서 용왕이 던지는 파란빛을 보며 수령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용왕은 수령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앞바다의 보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용왕의 약속에 따라 수령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바다로 나가 용왕이 알려준 신성한 해초를 가지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해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의 위치는 물론 날씨 변화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줘 그들은 항상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령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강릉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와 바다의 비밀을 묻고 방법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며 누구라도 바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정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수령 덕분에 강릉의 사람들은 바다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깊은 신뢰와 연대를 쌓아갔습니다. 수령은 종종 바닷가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에게 이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수령도 늙어갔고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전고 사려 깊은 청년 소룡이를 선택하여 바다의 비밀을 전수했습니다. 소룡이는 수령을 닮아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수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운 후 조용히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수령은 바다 속 용궁에서 용왕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까지도 강릉의 사람들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며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로운 해녀 수령으로부터 전해진 이 이야기는 바다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성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산맥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자연을 숭배하며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장성 마을에는 온갖 신비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신비의 소나무숲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천년은 좋게 되었다고 전해지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커다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신비의 소나무숲으로 불리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신령님들이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소나무숲에는 7개의 거대한 소나무가 있었는데 각각의 나무는 각기 다른 신령이 깃들고 있었다. 소나무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홍련이라는 여성 신령이 거주하는 소나무가 있었다. 홍련은 생명과 치유의 상징으로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들은 그 소나무 아래에 찾아가 치유를 빌곤 했다. 실제로 홍련의 힘을 받은 이들은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 또한 소나무숲의 서쪽에는 청룡이라는 신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청룡에게 비를 기원했다. 풍년이길 바랄 때마다 제사 의식을 소나무숲에서 올렸고 신기하게도 그런 날이면 언제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처럼 신령들의 가호 덕분에 장성마을은 늘 풍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나무숲에는 음랑이라는 사악한 신령도 있었다. 사람들에게 이 신령을 만나지 않도록 경고하곤 했는데 제멋대로 행동하다 훈낭을 만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었다. 실제로 한때 한 젊은 농부가 그의 힘에 도전하려다 크나큰 실패를 겪고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곤 했다. 장성의 소나무숲은 그저 신령들만 있는 곳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이 숲에서는 환상적인 불빛들이 떠다니곤 했는데 이는 고대 선조들의 영혼이 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마다 소나무숲을 찾아가 조상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장성 마을도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을은 옛 모습을 잃어갔지만 소나무숲만큼은 여전히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소나무숲을 찾아가며 신령과 선조들에게 삶의 인도를 받곤 한다. 장성의 신비의 소나무숲은 자연과 인간의 경외심이 만들어낸 민속신앙의 산실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과 조상의 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영덕의 파란바다 가까이 자리 잡은 작은 어촌 마을에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해녀들이 살고 있었다. 해녀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 귀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들의 작업은 언제나 위험과 맞닿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장 해녀로 불렸던 은혜는 특히 용맹함과 자비로움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다른 해녀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은혜의 기도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은혜는 먼 바다에서 빛나는 특별한 조개를 발견하였다. 조개는 손에 닿자마자 은혜에게 속삭였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바다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은혜는 조개를 부드럽게 안고 자신이 바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조개는 만족한 듯 빛을 발했고 그 빛은 곧바로 은혜를 감싸 안으며 그녀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했다. 그 이후로 은혜는 전에 없던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물속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능력 덕분에 은혜는 마을 해녀들에게 항상 안전한 작업 경로를 안내할 수 있었고 날씨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은혜는 자신의 힘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해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바다의 소중함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혜를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바다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며 바다와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은혜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졌다. 영덕의 해녀들은 은혜가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성실함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은혜는 단순한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으며 자연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도운 첫 번째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영덕의 해녀들에게 바다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하여 전해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김해의 한 작은 마을에는 무릉도원이라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사람들은 무릉도원 숲속 깊은 곳에 신령스러운 영혼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무릉도원의 숲은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뽐내었고 특히 가을이면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어 마치 불길이 일렁이는 듯 보였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난 후 감사의 의미로 무릉도원 숲에 작은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이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영혼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집에서 과일, 곡식, 화려한 종이 등 다양한 제물을 준비해 숲속의 특정 장소에 모였다. 무릉도원에는 푸른 불빛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축제가 절정에 이르면 나타나는 신비한 빛이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푸른 불빛이 영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설명하곤 했다. 온 마을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이 가득 깔리면 어디선가 푸른 불빛이 서서히 떠올라 숲을 감싸 안아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한다. 한편 마을에는 사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깊은 늪지가 있었는데 늪지는 오랜 세월 마을의 금기였던 곳이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 때문이었는데 그것들은 주로 젊은이들이 밤에 들어갔다가 다신 돌아오지 않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그 늪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땅이라는 불길한 별칭이 붙게 되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던 청년 한 명이 그 말썽 많은 늪지를 탐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무릉도원에서 본 푸른 불빛의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고 그 힘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가을의 축제날 밤 사람들이 축제에 열중해 있는 사이 그는 몰래 숲을 빠져나와 늪지로 발길을 향했다. 늪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작스럽게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몸의 떨림과 함께 어느새 그의 앞에 푸른 불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유려하게 움직이며 청년을 유혹했는데 무언가에 홀린 듯 청년은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늪지 안으로 걸어들었다. 그 순간 늪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청년의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주위의 나무들이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신음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사람의 소리였다. 공포에 찬 청년은 멈칫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푸른 불빛은 강렬하게 빛나며 청년의 눈을 사로잡았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의 끝을 맺고 평소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청년은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푸른 불빛의 유혹에 넘어가 잃어버린 영혼의 땅에서 사라졌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가 마을을 지키는 새로운 영혼이 되어 무릉도원의 불빛으로 남게 되었다고 믿었다. 이후로도 무릉도원의 푸른 불빛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빛이 영혼들의 축복이라고 여겼다. 청년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김해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내려가며 경계의 의미를 새기고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